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갈매기의 꿈 세 번째 시간,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매기의 꿈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이 말을 성공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다. 잡스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만이 그 IT의 대양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크가 쓴 이 갈매기의 꿈과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크는, 즉 여기 조나단은 정확하게 그렇게 남들보다 더 넓고 더 높은, 더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갈매기들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 다른 차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더 옳은 차원이에요. 더 옳은 차원, 더 바른 차원. 그리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해드렸고, 그런데 이제 바크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더 높은 차원의 끝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 보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행한 용어인 그 윤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매번 인생이 지날 때마다 자신의 깨달음을 더 축적해서 거기에 더 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저번 생에 이만큼 깨닫고 왔거든.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 그런데 다음은 내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가능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있지만 경험으로부터, 칸트가 그 얘기는 참 잘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모든 것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경험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오는 것은 아니다. 경험과 독립되어진 어떤 지식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지식은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with죠. out of는 아니지만 with는 그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경험과 함께 시작하고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알아가는데 그 자신의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달하게 되면 그럼 그 경험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에요. 토마스 쿤이 한 말이죠.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자, 어쨌든 뭐 이제 그러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책 본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는 매우 단순한 것을 말했다. 즉, 나는 것은 갈매기의 권리라는 것. 자유는 모든 존재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종교적인 의식이든 미신이든 어떤 형태의 제약이든 깨부수어야 한다는 것을, 마치 그 데미안인가요? 알을 깨고 나오는 새와 같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새롭게 깨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바크는
그 종국적 지향점이 뭔지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그 조나단의 에, 그 가장 큰 스승이었던 그 나이 먹은 갈매기가 다른 차원으로 떠나가면서 조나단에게 남긴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조나단,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본인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조나단이 배운 것은 처음에는 이제 공간적 관점에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속도를 뭐 마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배웠는데 나중에는 의식으로 공간을 뛰어넘는 것 우리식으로 따지면 마치 축지법 같이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순간 이동 보통 순간 이동이라고 하죠. 그 순간 이동하는 법까지 배운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는 대가는 떠나가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라 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예,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 그것은 이제 할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조나단이 그 자기의 제자인 플래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예,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는 더욱 배움을 얻어야 하고 진정한 갈매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갈매기들 속에 있는 선함을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내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그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모든 갈매기들 속에 있는 선함, 그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맹자가 떠올라요. 성선설, 예, 측은지심. 그 말도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행복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이 아닌 행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이 실제로는 행복이 아니라는 건 배웠죠.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 조나단이 플래처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말은 여러분이 얼핏 보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을 그 사람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면 맹자가 떠오르고 또 삼파수를 주장했던 소크라테스가 떠오릅니다. 네. 근데 누가 떠오르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선함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어, 자비 뭐 다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조금 부족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카즈미르 말레비치라고 하는 이 극단적 그 추상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검은 원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예, 이 그림이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이 뭐로 보이십니까? 큰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까만색이 칠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지금 여기에서 점점 더 거리를 떨어져서 점점 더 멀리 가서 이걸 보게 되면 언젠가는 그림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점으로 보이게 돼요. 점이요. 똑같은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축소시킨 거예요. 마치 제가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얘를 줄였다고요. 줄이니까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림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은 점으로 보이죠. 조금 전에는 그래도 원으로 보였잖아요. 큰 원으로. 근데 지금은 점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요. 아까 그 원래 그 그림을 제가 옆으로 찌그러뜨렸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뜨리면 이게 선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선으로 분명히 보이죠?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대각선에서 최대한 대각선에서 바라보면 말레비치의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저희가 사진으로 보는 것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렸다면 물감으로 그렸을 거고, 검은색을 덧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검은색을 덧칠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이 그림을 지금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림을 눕힌 다음에 자세히 바라보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물감의 두께가 있게 돼요. 네. 실제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물감의 두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강조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입방체가 되는 거예요. 입방체요. 예. 이해하시죠?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물리학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보통 4차원 이야기를 해요. 4차원.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진 않고요. 오히려 꽤 오래전에 나온 이론인데 촉근 이론과 함께 나온 이론인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이 물리적인 이 우주 세계는 10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10차원으로. 그래서 3차원 뒤에 계속 덧차원들이 있어요. 덧붙여지는 차원들이 있고 마지막에 10차원이 이제 시간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덧붙여지는 것으로 10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제 책 만남 10차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10차원 공간과 어, 정확히 대응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방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차원과 인간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은 내가 나의 행복,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도 10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0차원이 아니에요. 11차원입니다. 왜 11차원이냐면 0차원이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이 점 있지 않습니까? 점은 물리학에서 0차원이라고 합니다. 1차원이 아니고요. 선이 1차원이고 그 다음에 면이 2차원이에요. 입방체가 3차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물리학에서 얘기할 때 4차원은 초입방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초입방체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이 입방체 안에 입방체가 있는데 그 입방체 안의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입방체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점부터 한번 보시죠. 점은 제가 0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점을 이렇게 생태계에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용을 하면 점은 무엇을 뜻하냐면 죽음을 뜻해요. 좋게 얘기하면 안식을 뜻하고요. 그리고 점에 해당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무기물입니다. 돌, 흙 이런 것들은 전부
영차원적 존재예요. 영차원적 존재. 근데 이 영차원의 점이 여러분 계속 찍힌다고 해보세요. 계속 찍혀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선이 됩니다. 선. 무엇이 시작된 거죠?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다만 이 움직임이 이렇게 선으로 1차원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신진대사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하긴 시작했는데 단순 운동 이걸 이제 살아났다 생명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공간 이동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초 대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봅니까?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살아 있어요. 생명체지만 사실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어쨌든 물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명의 운동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선에서 그 다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여러분들 이 선이 이제 점이 찍힌 것처럼 선이 옆으로 계속 찍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의 기초적인 직선 운동에서 벗어나서 이 수평 운동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된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직선 운동 그냥 먹고 싸고 한다면 옆으로 삐지는 건 놀고 해요. 놀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면이 됩니다. 네. 그 말레비치의 그림은 2차원이죠. 2차원을 뜻해요. 그래서 면은 2차원인데 단순히 신진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큰 면이 만들어진다. 이게 자유운동이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눈 오면 뛰어다니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 2차원적 존재예요. 2차원적 존재는 그냥 먹고 싸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놀려고 합니다. 즐기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적 존재가 그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에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점에서 직선 운동을 했었고 직선이 좌우 운동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좌우 운동하던 것이 이제 상하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러면 입방체가 됩니다.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승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상승 운동이 바로 뭐냐면 다른 존재와 내가 비교하고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성공하기 원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을 뜻해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네. 그래서 0차원은 죽음이고 모기물, 1차원은 식물이고 2차원은 동물이고요. 3차원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각자가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고흐도 차원을 넘어가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빨갛게 화살표 해놓은 이 오른쪽 위의 별을 보시면 다른 것들하고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치 통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 소용돌이 치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휙 넘어가 버릴 것 같은 저 너머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이 고흐는 이 세상의
자신이 추구하던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진정한 가치로 고정되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고정되어져서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이 고 그림에 있는 이 흔들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세상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 세상이 흔들립니까? 이렇게 안 흔들리죠. 사람들은 기껏 생각해내는 게, 이 그림은 고우의 정신 상태를 뜻한다.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고우는 세상을 지금 정확히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등등을 발견할 수 없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자유와 행복이 이렇게 불안하게 흔들리며 떨고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없으니 당연히 이렇게 차원을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 차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우는 바로 그 3차원적인 차원을 넘어가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 고우는 정확하게 이 조나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자유를 원한 것이고, 그리고 자유는 사실은 진리를 알 때만 주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그 진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존재가 각각 다른 종의 존재들이다. 다른 종류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분, 제가 말레비치의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0차원도 만들고 1차원도 만들고 2차원도 만들고 3차원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실제로는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은 거라는 거죠. 0차원이나 1차원이나 2차원이나 3차원이나 이 네 개의 차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0차원에서 3차원까지는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3차원적 존재인 인간은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두드러지지만, 2차원적인 동물들도 2차원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3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당연히 인간과 똑같은 비교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 라이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영국 BBC에서 만든 영화인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 학생들이 있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원 라이프 보면은 일본 후지산에 원숭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원숭이들이 그 추운 눈 덮인 그 산에서 온천이 나오기 때문에 온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서 아저씨들 하는 것처럼 그러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일부 원숭이들은 거기 못 들어오고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있는 원숭이들은 귀족 원숭이들이고 바깥에 있는 원숭이들은 천민 원숭이들의 천민. 그래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원숭이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동물 세계에 다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렇다면 이게 작아서 보이지 느낄 수 없을 뿐이지 식물도 마찬가지고 영차원적인 존재 내에도 가능성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론을 얘기한 사람은 철학자 중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차원적인 존재인 인간도 결국은 영차원과 같은 존재다. 즉 권력지향적인 그 삶도 실제로는 질적으로 보면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의 삶은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3차원까지는 모두 다 0차원과 본질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차원적인 존재는 무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0차원적인 존재는 무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0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죽은 것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뇌사자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물과 같은 이런 상태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는 영차원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살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차원적인 존재로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식물, 즉 살아있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 그리고 오늘 겨우 하루를 어떻게든 먹고 보내기 위해서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서 1차원적인 존재가 된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에는 그냥 먹는 것만 많이 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보면 어떤 분은 몸무게가 300kg, 400kg. 그냥 끊임없이 먹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자신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은 1차원적인 존재예요. 생존 중심적, 생존 지향적 인간이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가 전쟁터나 아니면 무슨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한 책에서도 인용이 돼 있지만 무슨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몇 명이 표류하거나 이러면 결국 마지막에 인간에게 남는 것은 이 1차원적인 생존을 향한 욕망만이 남게 돼요. 1차원적 존재들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런 인간도 있지만 이제 먹는 것만 막 이렇게 마구 먹어대는 사람을 보고서 저렇게 교양 없이 먹는다고 사람이면 좀 세련되게 고상하게 먹어야 된다. 이 미식가로 먹어야 된다. 그 뭔가 이렇게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2차원적인 존재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TV 보면 즐겁고 술 마시면 좋고 춤추면 좋고 데이트하면 좋고 커피 마시면 좋고 어떻게든 인생을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놀다 죽으면 그런 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2차원적인 존재들이에요. 노느라고 공부도 안 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성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 시간을 아껴서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뭐 영화 볼 때 가지 않고 잘 때 자지 않고 더 공부하고 더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3차원적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0차원에서 3차원까지는 전부 양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적 차이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0차원에서 3차원까지 사는 사람들 가운데 1차원, 2차원, 3차원의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바라보면 모두 0차원적인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나단이 왜 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느꼈는지, 왜 데미안의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왜 고흐가 저 너머에 별 너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는 먹고 살고 즐기고 남보다 폼 재고 이름 내고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 아니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3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뵐게요.